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화제가 되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는데요.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규현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에이펙 때 현장에서 인터뷰 모시고 그리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애청자들에게 뜨거운 연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그렇군요. 예. 네. 장윤선 기자는 오랫동안 제가 지켜봐온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설을 하는 언론인이었습니다. 나와서 또 취재 편의점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보고 역시 내 곡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끔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가끔 아니라 자주 오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상당히 큰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셀카 외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뭐 잘 칭찬 안 하는 분위기인데 엄청나게 환영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청와대 안에서 이번 방중 어떻게 내부에서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순방을 두고 국가 간의 입장 같은 것들이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외신을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언론들은 굉장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일본의 언론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하고 우리 중국이 이제 너무 조금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보도 바로 이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보다가 왔는데 독일 언론이 내려온 건데, 독일 언론이 이번에 그 방중을 갖다 평가하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이 각각 다른 어떤 방식의 외교를 택했는데 거기서 한국이 완승을 했다. 와, 한국의 완승이다. 네, 그래서 한국이 더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번 방중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어떤 거냐면은 대전환. 저희가 2026년 그 신년의 화두로 대전환과 대도약을 꺼냈는데 대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드 이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중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전 정권 때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 갔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면은 국정원이라는 큰 어떤 항공모함이 이렇게 쭉 어떤 방향으로 갔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거의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항해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 방중을 계기로 해서 그 큰 국정운영이라는 그 항공모함이 이렇게 좀 턴하기 시작할 수 있는 계기. 그게 몸집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것만 보면은 이렇게 그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중 간의 전면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큰 항공모함이 한번 이렇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뭔가 좀 이를테면 이제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게 한한령 해제, 이를테면 뭐 서해 구조물 철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제목이 나오지 않아서 뭔가 좀 성과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특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은 초반에 그랬는데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기사의 그 각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평화의 제도화 말씀 주신 대로 대전환의 어떤 대도약의 기회가 온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성과적이었다. 이렇게 청와대도 자평하고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한한령, 중국은 이제 한한령이라는 표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외교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희도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중국에서는. 이것이 인식이나 태도, 행동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 특히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중요한 전진이라는 표현을 함께 썼죠. 예, 그래서 일정대로 어떤 규칙 있는 어떤 그 개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신을 놓고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쭉 한 걸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시 주석에 용어 중에서 화이부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구동준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뭐 어려운 한자도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면은 같지는 않아. 차이는 존재해. 그렇지만 같이 가는 거를 갖다가 추구할 거야. 화합하는 걸 추구할 거야. 그런데 그 용어를 갖다가 이제 다 사자성어를 이제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것들을 썼고요. 한한령이라든가 지금 말한 문화 콘텐츠에 해당되는 거라면 이게 화이부동이나 구동준이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틀이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어디 가나 현장에 가면 거리 인터뷰를 많이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일개 기자의 그런 동선에서 발생한 사건까지도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지 저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좀 경계선에 리포팅을 하셨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뭐 북경의 청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만나게 됐는데 이 청년들의 얘기는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K-팝 스타들, 그다음에 K-드라마 제목, 뭐 이런 영화 너무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친숙해지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세련되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젊은 대학생들, 여성들, 여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국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는데 여하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하여튼 중국의 젊은 층들이 한국에 거는 기대.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30년간에 저도 이제 그걸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한중 협력을 어떻게 공고히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 안에서 상당히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문제는 이번에 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다 문화적인 문제 전부 다 각 분야별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선물 기자들이 많이 물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중국에 있을 때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외교적 관례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기자전거 그리고 중국 도자기 커피잔 세트 그림 뭐 사실상 그 최상위 형태의 선물을 중국 측에서 우리에게 건넸다. 근데 샤오미폰이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제가 저 선물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샤오미폰 같은 경우에는 그 건넨 이유가 있더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디스플레이는 한국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중의 어떤 협력의 어떤 그런 상징 이런 것들로 선물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게 아마 뭔가 들어있지 않을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통령께서 인민대회당에서 셀카 정말 큰 화제가 되고 해외 언론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좀 개구쟁이 기질이 좀 있으십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보고 때 굉장히 엄하게 하신 거가 너무 부각이 됐어요 언론에. 사실 그렇지도 않았는데 어떨 때는 뭐 박수도 치자고 하고 잘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에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싶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좀 엄하게 하신 것만 프레이밍돼서 좀 조명된 적이 있는데요. 평소에 농담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셀카 같은 경우를 그 대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셀카를 많이 찍으셨어요. 스스로. 후보 시절에. 그래서 요번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대중들하고 같이 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저는 잘 안 찍어봐갖고 제가 찍으면 엉망이 돼서 나올 겁니다. 저도 근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각도가 좋았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 시주석 부부의 네. 표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중국에 그 이제 포탈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런 통신망이나 이런 데서 웨이보. 댓글 달리는 거 예.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망이라고. 예. 근데 거기에 댓글 달린 게 예.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어떤 굉장히 아주 표정이 좋게 나왔다. 네 분이 다. 네 분이 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벌어지는 거 말고 그걸 좀 분석하거나 네, 뒷얘기를 찾아야 그렇겠죠. 되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화제도 됐고 예. 또 긍정적인 화제가 됐다는 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이번에 글쎄요. 원래 이제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네. MOU 과정 같은 것들을 보면 예. 아주 좋은 점들이 많았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사진 한 장으로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한중의 우리 외교 일정에서는 셀카로 남지 않을까. 예.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번에 MOU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MOU들이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덜 알려졌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분야에 대한 MOU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 교통 그리고 사회복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 아동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중국하고 우리는 경제 협력만 또는 중국이 잘하고 있는 AI 분야의 협력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하긴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MOU가 맺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14개 그 MOU를 제가 쭉 봤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더군요. MOU인데 6개월 내에 시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냉장 냉동 수산물에 대한 검역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푼 겁니다. 네. 그거는 다른 MOU하고 달리 추진한다가 아니고요. 6개월 내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한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사실 저기 냉동 병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냉동 고등어 여러 가지 저 생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보니까 15개 품목의 그 냉장 냉동 부분이 수출이 제한돼 왔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너 여기 못 들어와 그게 아니고요. 보통은 2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동안에 좀 했던 게 그래서 식품 검역에 검역도 검사 이 표현이 좀 다르더라고요. 검역도 있고 검사도 있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MOU를 맺고 시행이 되면 6개월에 시행이 되면 2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2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산물을 수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어민들이나 우리 저기 중소의 수산업체 분들은 가슴이 좀 막 그냥 진짜 퍽 틀리는 어떤 풀리는 그런 어떤 그런 응어리가 풀리는 어떤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걸 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년 만에 풀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업체만 해도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한 4천여 개가 된대요. 그분들이 이제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만 적어도 수천억 정도의 효과는 갖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MOU를 14개인데 그걸 다 뜯어보면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호적인 겁니까? 이를테면 우리 수산물은 중국으로 가고 중국 수산물이 또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까? 그럼 모든 것은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병어 같은 거가 주목을 받은 거는 우리 쪽 병어가 비쌉니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고부가 어떤 생선 물품이니까 그것들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수석님 제가 주부 아닙니까? 네. 중국의 병어가 덕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요, 맞아요. 엄청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주 안에 온다면 한국 식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생선을 저녁에 생선 요리를 가정마다
드시게 되지 않을까. 주부 주부로서 주부로서 저도 설레입니다. 예,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네, 저는 수선업자라는 어민 생각을 했지. 네, 저희 각 가정에 이제 맛있는 병어 요리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간 이 그동안 막혔던 어떤 한중의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뚫리니까 그 상당히 성과적이다 싶은데. 그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그 철거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네. 왜냐하면 이 서해 바다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간에도 뭐 제안은 했지만 잘 안 됐고 실제로 이 서해 바다에서 중국 배의 불법 조업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서해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쓸 거냐에 대해서 한중 간에도 상당한 협력 모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위성락 실장도 그 예. 말씀하셨고요. 예. 서해에 대한 평화, 예, 서해 평화. 발전 이런 예. 것들을 같이 도모하기로 합의를 했다 예.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네. 또 대통령께서도 또 구체적인 언급을 좀 하셨죠. 네. 그거 관련해서. 네, 네. 근데 이런 문제들 자체가 좀 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조금 좀 논의를 좀 서로 간에 해야 네. 되는 건데 네. 세부적인 걸로 실천으로 가기까지는 그렇지만 거기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인식, 네. 문제 인식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이번에 합의를 한 거죠. 예, 예. 그 양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네. 다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잘 풀려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원래 네.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기자회견은 없었다. 그렇구나. 예, 경호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귀국하셔서 뭐 결산 보고 차원에서 기자들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데 상해에서 직접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네. 기자들 서프라이즈 대통령 서프라이즈 막 이렇게 저희들이 놀랐는데요.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획이 되게 된 건지. 기획보다는 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저 발표를 올해 지난 31일 날 제가 발표를 했는데 네. 전 부처에 우리가 생중계를 확대한다. 예.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새해 들어갔고 몇몇 부처에서 장관님들 지시로 생중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지금 실천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있는 대로 좀 보여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예. 바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속. 예. 네. 그리고 신속 정확 뭐 이런 거군요. 왜곡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이 만약에 그냥 언론에만 의존됐을 때 그것이 좀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저 기자간담회 이후에 그걸 들은 기자들 중에 한두 사람은 또 같은 걸 들었는데 그러게요. 다른 기사를 써갖고 그걸 네. 정정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 아이고야. 기자들이 그렇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국정 철학의 이제 네. 이 생중계라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예. 순방 갔다 오면서 네. 수행 기자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대통령께서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언급을 하셨죠. 이번에 6개월간 뭐 너무 고생했다. 예. 넉넉한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깜짝 놀리 강효정 네. 대변인께서 너무 당혹스러워하신 거예요. 이게 네. 다 뭐 저희가 있는데 더 해요. 질문 더 받으세요. 예. 밥을 좀 짧게 먹으면 되지. 막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기자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외교 일정을 떠나면 뭐 그냥 몰아치듯이 이렇게 가는데 맞습니다. 기자분들한테 좀 미안하다. 이 일제 좀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음이라고 생중계가 육지에서만 생중계인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지금 저 기내 간담회 같은 것들은 계속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기내 간담회가 흔들리고 예. 기자들도 자야 되고 피곤할 육지 텐데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 기내 간담회를 이번에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전부 기자들이 너무 좀 예. 피곤해하고 좀 예. 흔들리는 곳에서 또 뭐 잘 안 질문도 해야 들려요. 되고 예. 맞아요. 잘안 들리지도 들려요. 않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예, 들리고. 그런 거니까 예. 수행 기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번에
육지 기자 간담회를 한 거죠. 육지 첫 기자 간담회.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예상하지 못했다가 그 기자 간담회를 하신다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거든요. 대통령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참 그 이후에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들 뭐 뒷얘기들 이런 거 사실은 대통령 아니면 하시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도 순방 기자들, 수행 기자들, 순방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미안함을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다녀보니까요. 정말 한국 기자들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저 포함. 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들 어느 나라보다 사실은 언론인들의 평균적인 뭐 자질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수행 기자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얘기도 이번에 제가 처음 듣게 됩니다. 그 이 한중 협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경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그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중국이 비핵화 노선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했는데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당부하셨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가 그 남북 관계의 새로운 그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외교 문제라는 것들이 북한이 빗장을 걸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빗장을 걸어놓은 상태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쪽에다가는 빗장을 걸어놓은 상태고 미국하고도 빗장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좀 대화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문이 좀 이제 공간이 열릴 텐데 그때 이제 우리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중국의 선택과 행동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4월 정도에 그 트럼프가 방중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정대로 된다면요.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좀 공간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어떠한 용어 같은 것들이 장애가 돼서 그 회담 같은 것들이 공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나 또는 회담이 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거는 조금 그 표현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 대통령께서 지금이 한반도 평화의 적기다. 그렇다면 지금이 적기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평화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또 중국 청년들도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좀 정착되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1번이 평화였습니다. 그렇죠. 평화. 그리고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조찬하셨던 그 식당에도 9년 만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도 첫 번째가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평화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중국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중이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큰 뭔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또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러 방일 일정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벌써 또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이번 주 중국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을 가게 되는데 어떤 외교를 또 어떤 외교가 펼쳐지게 될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식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상 공식 방문 이런 것들의 격이 있는데 이번에는 셔틀 외교죠. 셔틀 외교. 셔틀 외교이기 때문에 그 의제 자체가 보통의 공식 회담, 양자 정상회담, 연자 공식회담에 비해서는 소프트한 어떤 그런 주제에 접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1박 2일에 끝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일에도 끝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게 복원된 거죠. 저번에 셔틀 외교의 복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한 부분으로 좀 저기 이루어지지 그렇군요.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분위기, 경쾌한 분위기 이런 네. 곳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 경쾌한 분위기. 예. 그다음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포럼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것들 소프트 파워에 대한 산업, 예. 유통, 예. 소비재 뭐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서 또 소화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한간의 산업 협력 방안 같은 것들은 당연히 도출될 거라고 네. 봅니다. 다만 굉장히 시리어스한 어떤 예.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셔틀 외교가 갖고 있는 예. 어떤 장점이죠. 아하.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역사의 올바른 편에 대한 그 입장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지막 일정으로 상해 임정 방문하고 또 예전에 이제 홍콩 공원 루신 공원이죠 지금은 그 윤봉길 의사 유적지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역사적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직 역사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인민일보의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해 역사 정의와 관련해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뭐 항일 그 운동 우리 함께 하지 않았냐 상해에서 또 그밖에 다른 중국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좀 저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또 다카이치 총리는 또 그 반대에 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또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특히 네. 올바른 역사의 편이라는 걸 놓고 각국에서 네. 각국 언론들이 각각 다른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주로 저게 일본을 겨냥한 한 거라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또 서구 언론들은 미국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거 분석해 보면 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를 그 국가를 특정하지 네, 않았기 네. 때문에 국가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네네 그러네요, 진짜. 국내 언론은 그걸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를 같이 보고 네, 얘기한 거 네.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순방이 끝날 때 대통령이 하신 얘기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시 주석은 네. 중국의 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발표도 하시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네. 서로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각자의 국익을 예.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하나의 걸 갖고 예. 그게 이렇게 뭐 힘들어질 거다 아닐 거다 아하.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각자의 역할, 각자 정상들의 역할과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 사실은 지금 뭐 다자주의 외교가 많이 어려워지는 국면이고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 일방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네. 중국은 오히려 WTO 체제와 뭐 다자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내세웠던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혼란스럽죠. 어지러운 매우 네, 혼란스러운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어가지고 어떤가 싶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그럴게요. 대통령이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오찬 회동을 갖게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대전 충청에 이어서 광주 전남까지 빠르게 네, 이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는 것인지. 예. 부산에서도 여론조사된 게 나왔고요. 예. 네. 예. 부산 경남도. 부산 경남 통합도. 네, 아. 네. 여론조사된 게 나왔죠.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그만큼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네. 지금 충남 대전 충남하고 광주 전남 광주의 부분 예. 그런 것들이 좀 큰 어떤 진전이 되는 어떤 길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극 체제. 네. 우리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여의도지만 예. 그 서울 일극 체제 아닙니까? 이제 사실상, 그거를 이제 오국 그 삼특 체제로 삼특 바꾸자. 체제. 그래서 예. 5개 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대선 때도 하셨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전 이런
이게 서울 일극 체제 가지고는 네. 이거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균형 발전 이런 뭐 근사한 얘기를 빼더라도 네. 대한민국 자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여기 수도권에다가 뭐 공장을 짓는다 그래도 용수 문제나 송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각을 지나와야 돼요. 송전망을 깔더라도 네. 그 지역에서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일극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일극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국 체제 쪽으로 좀 분산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네. 이게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길목이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훈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또 다른 예,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잠깐요. 예.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좀 말씀 좀 더 드릴 것은 이런 네.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좀 이 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주민들이 해당 네. 주민들이 충분히 느낄 만한 체감할 만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걸 네.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권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그에서도 서포트를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인센티브라는 예. 게 어느 정도? 그거를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로 할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그렇죠. 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재정적 부분이. 인센티브가 네. 키포인트가 되는 거군요. 예, 어느 정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 인센티브를 줄 주느냐, 거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예. 주느냐 이게 열쇠고요. 예. 그래서 열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 좀 자세히 한번 네. 취재해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취재를 해보실 만한 예.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취재해 보겠습니다. 예, 이해훈 후보자 관련해서 네, 그 뭐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예, 라는 건데. 벌써 어제까지 뭐 저희 갖고 있는 입장은 적어도 어제까지 네. 청문회까지 당연히 예. 가서 국민의 눈높이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게 우호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안타깝습니다. 예. 중간 낙마 가능성이 있겠냐? 근데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청문회에서 해명을 네. 좀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예. 그 이제 잘 통과하기를 바라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만 근데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확장 재정이냐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네. 일단은 전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해왔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예. 사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국간직이라는 기획예산처의 장관으로서 네.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무지개도 뭐 파란 무지개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노란 무지개도 있고 네. 주황색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건 당연히 대통령께서 알고 지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개인적인 어떤 문제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네. 갑질, 갑질이나 투기 의혹입니다. 예, 투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 예. 그거를 해명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장남이 이제 이미 결혼한 후였는데 미혼 자녀라고 속이고 분양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자체를 저희가 예. 좀 보도가 지금 나온 거라서 네. 사실이라고 확정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직은. 네. 예. 그다음에 의도성과 또 이제 고의 실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고 의도성도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이제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세명을 들으시면 그거는 납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에서 후보 검증 과정에서 이런 이슈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예를 들면 그분의 정책이라든가 예. 또는 공식적으로 어떤 그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스크린을 하는데 예. 과거나 이런 데서의 갑질 이런 것들은 진짜 몰랐- 스크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예.
그동안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30년 전 일들이 많아요. 그 30년 전이라고 예, 보면 예. 공직자로 들어왔을 텐데 그때는 이제 지금의 야당으로 예. 들어왔었던 거였고 예.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예. 다 이거는 어. 인사검증에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네. 좀 상황도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대통령께서 이른바 이제 탕평 통합 인사 차원에서 이제 이혜원 후보자를 지명하신 건데요. 앞으로 비슷한 칼라의 인사들이 계속 등용될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정무적인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네. 대통령이 명확하게 표명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합니다. 네. 다만 인사를 떠나서 국정 철학이라는 거는 여러 번 밝히셨죠. 네.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선거 때는 특정 계파를 대변할 수도 있는데 네.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네. 나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네. 이제 지금은 예. 실용과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말씀하세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인사와 관련된 거는 네.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니까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언급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방중 성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방일 외교에서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수석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신년사는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작은 전환이라도 하고 작은 도약이라도 할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